예, 6일 지방선거가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초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 출사표를 던진 것만으로도 개항을이 꽤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니냐 이런 판세였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현재 판세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객관적 수치상 그리고 과거의 전례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가졌던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개항을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25년대 25일의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세를 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제발 좀 이겨달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팀이 와 있다 그래요. 근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민심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개항을 판세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세 가지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 판에 정리를 해봤는데 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입니다. 조수진 의원님. 네. 애초 뭐 여당에서도 비판했을 때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후보가 텃밭으로 찾아간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꽤 혼전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중앙선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있었는데요. 예. 이 비공개 자리에서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이건 정말 해볼 만하다. 어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부 판단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우선요. 첫 번째로는 정치는 연고가 있거나 연고가 없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연고도 없고 명분도 없는 개항을 주말을 강행을 한 거예요. 대선에서 지고도 어떤 진정한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참패 요인을 분석하기는커녕 다른 곳, 연고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곳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항을에 있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든지 경기도민들의 세금을 악용한 어떤 김혜경 씨의 한우 횡령 한우 사건 이런 거를 피해서 방탄조끼를 입겠다고 하는데 개항을의 주민들이 이거를 두둔하거나 방탄조끼를 입혀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가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항이 정체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곳 개항을에서 5번이나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개항을 정체시킨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까지 겹쳐져서 굉장히 지금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 저는 오늘 낮 1시부터 1시간 반 정도 개항을을 다녀왔어요. 아하. 네, 그런데 이 시민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손을 흔들어 주시고요. 만난 주민들은 화이팅, 2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 보시고 싶으면 보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 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말 뒤집어질 수 있겠다 자신합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아직 뭐 횡령 한우다라고 특정해서 말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제가 순화를 좀 하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민망하고 속상하다.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 이재명 등장으로 큰 바람, 오산이 아니었나 싶다. 복경 대변인,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초접전이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적으로는 파격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뭐 이기기만 하면 타격은 낙선한 것보다는 훨씬 덜하지요. 그리고 다시 또 뭐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 괜찮은데 현재로서는 사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임식 이후에 쭉 그 윤석열 신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고, 뭐 물론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50%를 이제 약간 상회하기 시작한 모습이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도 변화 추이를 보면 외교 순방, 국가의 대표로서 활동할 때는 항상 3% 내지 5% 정도의 상승 효과를 보여왔어요. 특히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래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이번에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예.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조건이 주어졌던 것 같은데 아까 뭐 연구도 없고 명분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 나와 있는 어느 후보도 마찬가지신 것이고 예. 보통 당의 대표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당의 상징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그 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현재는 최고의 허니문 기간에다가 그 외교 빅 이벤트까지 겹쳐진 상태에서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닌가 싶고 예. 이런 것들이 인천을 비롯해서 다른 지방까지 지방선거에까지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서 물론 뭐 아직 우리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한 9일 정도 시간 동안에 어떠한 실수를 좀 덜하고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와 국민적 호소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결과를 그러게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월 1일까지는 정확히 9일 남았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말에 또 사전 투표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보면 국민의힘이 한 2년 3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50%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50.1%, 민주당 38.6%. 일단 이렇습니다. 이번에 간판급인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각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근데 두 후보 모두 각각 상대의 지역을 찾았습니다. 우리 분당 국민들께서 나 성남 아니고 분당 살아 이렇게 말하는 성남을 나 이제 성남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미약한 존재에게 크나큰 영광뿐만 아니라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 우리 성남이 이재명을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이 다시 이재명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양이 일본 후보 지금 후보가 뭔지 아십니까? 철새 물러가랍니다. 이재명 후보를 철새를 데리고 와서 지원 유세시키는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각 상대 지역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갔고 안철수 후보가 계양을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민단체 한 시민단체가 지금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이걸 윤영선 후보 당선 목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고발할 예정이다. 이현종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뭐 한 군데만 이렇게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이어서 나온 여러 가지 조사들이 보면 뭐 비슷하게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표본을 잘못 수집했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아마 그 선관위에서 뭐 처벌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민주당이 꽤 선거를 그렇게 잘하는 정당인데 예.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대선 끝나고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지방선거는 구조적으로 일단 불리한 선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좀 돋보이도록 선거전을 펼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선거전이 그냥 이재명, 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밖에 안 보여요. 어허. 모든 언론의 관심이 이재명 후보밖에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개항을 선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선거 전략에 좀 실패한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혼자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같이 다녀요. 근데요, 보궐선거 이렇게 저 취재가 보면 주민분들이 저렇게 막 새를 몰고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후보 이 호남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는데요. 예. 딱 2명 다닙니다. 그 운전기사하고 2명이 선거운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국민들이 좀
측은하고 좀 이런 걸 갔는데 문제는 소탈하고 친근하고요. 그렇죠. 지금 근데 또 이재명 후보가 이틀 동안 개항에 가진 않았어요. 다 다른데 지금 선거 지원하시느라고 다 딴 데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항이 발등에 불인데 지금 딴 데 가서 선거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광역단체 후보들도 본인들이 지금 돋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꾸 돋보이니까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모로 지금 선거 전략이 저는 좀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한번 기사를 봤더니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다른 데 안 가고 이제 개항을 지역구에 집중할 유세를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